동네 이웃끼리 식사 도중에 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한 건장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뭔가 이야기라고 밀치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화가 나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시 다가갔는데 어우, 무차별 재참이랬어요. 네.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밀치고 때리고 또 나중에 이 남성이 쓰러지거든요.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아유, 세상에. 다른 각도에서 본 CCTV 화면을 보시면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들은 대체 누구고 예. 어쩌다 저 한 곳에 모였고 또 어쩌다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9일 밤 9시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쓰러진 분, 맞은 분은 식당 주인입니다. 피해 남성 61세고요. 어허. 가해를 한 남성은 51세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에요. 어허. 근데 저 자리가 술도 먹고 밥도 먹는 자리인데 대체로 이 식당이 저 주인분이 이제 저 영업이 끝나면 문을 다 닫고 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친한 분들 모아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이미 안면이 있고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굴도 아는 사람들끼리 진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정말로 끔찍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요, 이 가해 남성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불손한 언행을 보였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식당 주인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당시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분의 아드님을 통해서요. 지금 그 피해를 당하신 식당 주인분 지금 어떤 상태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호전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뇌 쪽에 일단 전두엽 부분에 출혈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안면부하고 코뼈 뭐 두개골 이런 쪽에도 좀 다발성 골절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맞으면서 이제 우측 눈 쪽이 이제 원래 거의 뭐 뜨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시력 손상이나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최명규 원장님, 지금 아드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피해자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전두엽 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손상되게 되면은 진짜 굉장히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저 눈이 굉장히 많이 부어서 뜨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은 저게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안화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일종의 출혈이 발생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화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은 눈이 마치 너구리 눈처럼 이렇게 까맣게 돼요. 세상에. 그래서 권투 선수들 권투 시합 끝나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미세한 두개골절이 일어난 상태거든요. 어우, 세상에. 그래서 저희 걱정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회복된다 하시더라도 아마 뇌출혈로 인해서 일정 부분 정상적인 어떤 가게 업무를 보고 숫자를 아우, 세상에. 계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지 기능에는 장애가 남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피해자분이 저 폭행을 당할 때 그 순간 찰나에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자꾸 때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는 이해가 안 돼.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여기를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훈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굽느냐. 뭐 형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같이 식사했다면 저 말씀하신 분 식당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내가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다고 하면 저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뇌출혈이나 얼굴에 중상 입었고요.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을 저렇게 정말 어찌 보면 엄청나게 후유증이 오래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분의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분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폭행 사건 이후에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 대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이제 폭행을 한 거로 CCTV상은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그 뒤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같이 술 먹고 한 거는 있어도 폭행한 건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만취해서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레파토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듣는 이 상황을 듣는 우리들도 지금 화가 치미는데 피해자분과 피해자분의 가족분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실 거예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 통해서 들은 거는 음주를 많이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식당을,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식당을 하신 지는 이제 거의 한 4년, 5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아마 동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365일 장사를 하세요. 거의 명절 때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뭐 어디 저희가 모시고 놀러 간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더 안타깝고 더. 지금 피해자분의 가족들은 피해자분의 몸 상태도 몸 상태지만 또 다른 걱정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현재 중상해죄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이 식당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혹여라도 본인이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보복의 심리 때문에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식당 문을 닫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생계 문제 때문에 식당 문도 닫을 수 없고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어머니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들도 불안한 마음에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아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안타깝고요.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출소할 텐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각종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습니까?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기관, 특히 경찰분들도요. 2차 보복 피해가 없도록 정말로 순찰도 좀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